안녕하세요. 조예의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흉추 자세가 어깨 통증, 운동 범위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리뷰 논문입니다. 소개입니다. 어깨 통증은 흔한 근골격계 질환이며 상당한 이완율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3분의 1은 1년 후에도 지속적인 운동 제한, 기능 상실 및 통증을 경험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어깨 통증의 원인은 견봉화 통증입니다. 견봉화 통증 증후군 SAPS는 외상과 무관한 어깨 통증으로 견봉 주변에 국한되며 팔을 들어 올리는 동안 또는 그 후에 악화됩니다. 임상 검사의 진단 정확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SAPS는 이러한 증상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견봉화 충돌 증후군, 점액남용 및 회전근개 건병증, 어깨 통증과 관련된 어깨 운동 제한은 어깨 기능 및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어깨 관절 운동에서 흉추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젊은 층과 노년층 모두에서 약, 양쪽 어깨를 완전히 굴곡시키기 위해서는 약 15도의 흉추 신전 가동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쪽 팔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약 9도의 흉추 신전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흉추 후만증, 즉 흉추 각도가 40도 또는 50도 이상인 경우는 어깨 통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크라포드와 줄은 흉추 후만증이 심한 노년층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25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자세, 척추 전만 후만 자세, 편편등 자세, 요추 후만 자세의 네 가지 분류에 따라 회전근개 파열, 유병률을 비교했습니다. 이 연구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진단한 회전근개 파열 유병률이 이상적인 자세에서는 2.9%로 가장 낮았고 척추 전만, 후만 자세에서 65.8%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자세의 장애 모델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흉추 과후만증이 어깨에 미치는 영향의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첫째, 흉추 후만증이 약간 증가하면 통증이 없는 참가자에서 견갑골의 안정시 위치가 더 높아지고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견봉이 더 아래쪽 및 앞쪽으로 위치하게 되어 이런 쪽으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봉화 공간을 통해 어깨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흉추 망곡이 근육 부착 부위를 통해 그리고 견갑골에 부착된 근육의 길이 장력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어깨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미미하며 흉추 후만증과 어깨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통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어깨 충돌 증후군 모델에 대해 기계적 부하 또는 생활 습관 요인과 같은 다양한 다른 기전이 제시되면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견갑골 방향은 어깨 통증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체계적 문헌 검토에서는 견갑골 방향이 어깨 통증 증후군 SAPS에 영향을 미치는데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났습니다. 척추 자세와 어깨 통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본 체계적 문헌 고찰의 목적은 흉추 후만증과 어깨 통증, 기능 및 관절 가동 범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근거 수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흉추 후만증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사이에 어깨 통증의 차이가 있습니까? 흉추 후만증 변화가 어깨 통증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ROM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 측정 방법입니다. 흉추 후만증 측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새 연구에서는 플렉시브 커브 좌를 이용하여 T12에서 T2 또는 T7에서 7까지 측정했습니다. 내 연구에서는 중력에 의존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수동 경사계는 T3에서 하나와 T1과 T2에서 T12에서 L1까지 3개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플렉시 커브와 수동 경사계 모두 측정자 내 신뢰도와 측정자 간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이전에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메트로컴 골격 분석 시스템에 사용하여 흉추 후만층을 측정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T2와 T11의 위아래 2인치 지점의 기준점을 디지털화하였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한 흉추 후만층 측정의 신뢰도는 이전의 급내 상관계수가 0.7에서 0.8 사이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가 후두로 뒤쪽 벽에 닿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양성 또는 음성 결과를 얻는 WOT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람이 머리를 단단히 표면의 뒤로 밀려고 할 때 흉추 후만증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흉추의 안정성보다는 흉추의 운동성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도 초음파 지형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적 흉추 후만 측정의 신뢰도는 보고되진 않았습니다. 논의입니다. 주요 결과. 이번 검토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편향 위험이 낮은 연구 1건, 편향 위험이 중간인 연구 2건, 편향 위험이 높은 연구 2건을 포함하여 어떤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중간 정도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흉추 후만증 증가와 어깨 통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1건 있었지만 해당 연구는 편향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한 흉추 후만증을 증가시키는 구부정한 자세가 어깨 통증과 관련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 참가자와 없는 참가자 모두에서 어깨 굴곡 및 외전 가동 범위 감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적격 연구 중 흉추 자세와 어깨 기능 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흉추 후만증이 어깨 통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양한 편향 위험을 가진 5개의 연구에서 어깨 통증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간의 정적 안정 시 흉추 후만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법론적 한계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집단 간 차이를 감지하기에 충분한 검정력이 부족하고 평가자 눈가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연구 결과는 흉추 후만증이 어깨 통증의 발생 및 유지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기존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블랭키드와 동료들은 안정시 흉추 후만증, 전방머리 자세, 견갑골 위치를 측정하여 어깨 통증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의 특정 자세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적인 척추 자세가 존재하며 이 자세가 벗어나는 것이 어깨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가설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여전히 논쟁 중이며 기계적 과부하, 퇴행성 변화,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요인 등 여러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통각 유발 외에도 어깨 통증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CNS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 검토에 포함된 연구들 중 참가자들의 증상 지속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연구들은 모두 3개월 이상이 지속된 증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만성 통증 과정이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추신경계의 민감대가 높아진 경우 흉추 후만증이 통증 유발 요인으로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역할이 감소할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 요인의 때때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SIS 환자군에서 통증이 없는 참가자군에 비해 WOT 양성 반응이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방법론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결과의 의미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자들은 WOT가 흉추 후만증의 정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흉추의 운동성도 측정한다고 주장하며 WOT 양성 반응은 흉추 운동성의 제한을 시사할 수 있는데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적 흉추 흠안도 정도를 측정한 다른 5연구와 비교 가능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흉추 가동성이 SIS의 발생에 기여하는 데 요인일 수 있다는 주장은 다른 연구에서도 평가되었습니다. SIS 환자에서 대조군에 비해 흉추 가동성이 유의하게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SIS 환자군은 통증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 흉추 분절 가동성 제한이 더 큰 반면 정적 후만증은 두 그룹 차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본 리뷰는 정적 흉추 자세의 역할을 초점을 맞추었지만 흉추 가동성이 어깨 통증, 기능 및 어깨 관절 가동 범위에 미치는 영향은 본 리뷰를 범위를 벗어나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흉추 후만증이 어깨 관절 가동 범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구부정한 자세로 앉으면 흉추 후만증이 증가하고 어깨 관절의 최종 가동 범위가 감소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구부정한 자세에서 어깨 관절 범위가 감소하는 것은 견갑골이 앞으로 돌출되고 앞으로 기울어지고 또 안쪽으로 회전된 위치를 변하게 하여 거상에 기계적인 제약을 거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흉추 후만증의 변화 또한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앉으면 경추와 요추의 전만증 변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견갑 흉부 근육의 활성화 변화도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흉추 후만증 변화가 어깨 관절 반동 범위에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기전은 아직 불분명합니다. 본 검토에서 자세에 따라 어깨 가동 범위를 비교한 새 연구는 극단적인 앉은 자세에서 사용했는데 이는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상 흉추 자세와 바른 흉추 사이의 어깨 움직임을 비교한 연구는 단 하나뿐이었으며 이 연구는 흉추 후만증의 작은 어깨 변화도 관절 가동 범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깨 움직임 중 어깨 통증 강도를 평가한 모, 연구 모두 자세에 따른 통증 강도의 변화는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